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기 연습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와 전기. 예, 서로 분계한 것을 전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기된 원장을 보고 분계를 여러분이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우리가 앞 시간에서 여기 분계된 거에 2번까지 분계 연습을, 전기 연습을 했죠. 1월 2일까지. 자, 1월 3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일 분계는 1월 3일 날 거래은행에서 7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했다는 요 분계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을 찾아가 가지고 차변에다가 지금 차변을 먼저 전개할 거예요. 보통예금 차변에 1월 3일 70만 원. 계정 과목은 이거 단기대여금이라고 적는 거예요. 반대쪽을. 자, 그래서 1월 3일 날짜는 보통예금 차변에다 적습니다. 자, 보통예금 차변을 찾아가겠습니다. 1월 3일 단기 차입금 70만원, 80만원인가요? 네, 70만원이네요. 예. 1월 3일 단기 차입금 7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또 대변 전기해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1월 3일 상대 계정 과목 보통예금이라고 적는 거죠. 보통예금 70만원 이렇게 전기해 놔야, 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렇게 전기해 놓으면 분계 내용을 안 보더라도, 자, 단기 차입금 계정, 이 계정에 1월 3일 거래를 추정하시오. 그러면은 1월 3일 날 단기 차입금 대변에 기입됐단 말이에요. 단기 차입금이 부채란 말이죠. 부채가 증가했네요. 70만 원이. 근데 상대 계정 과목이 보통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에 입금시킨 거래다. 이걸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분계로 말하면 차변의 보통예금 70, 대변의 단기 차입금 70. 그러니까 이 전기된 내용을 가지고 분계를 먼저 추정하고, 분계 추정은 이렇게 되죠. 요 보통예금이 차변에 가니까 왼쪽에 보통예금 70만 원, 오른쪽 단기 차입금 70만 원, 이런 거래죠. 그래서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했고 단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한 거래, 돈을 빌려서 보통예금에 입금시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기해놓고 다시 분계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요, 이것이 훈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4일 거 전개하겠습니다. 1월 4일 건 없고 4번 1월 20일이네요. 날짜로는. 자, 급여가 차변이잖아요. 네, 급여를 찾아가 가지고 차변에다가 1월 20일 보통예금 3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자, 급여 원장을 여기다 만들어 놨죠. 1월 20일 보통예금 3만 원이라고 이렇게 기입한다. 또 보통예금을 찾아가야죠. 보통예금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20일 급여라고 적고 3만 원 이렇게 기입한다. 1월 20일 급여 3만 원. 그러면 1월 20일 거 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번 분계해 보겠습니다. 날짜로는 1월 31일이고요. 현금 계정을 먼저 전개하겠습니다. 차변 요소.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1월 31일 이자 수익 5만 원 이렇게 적어요. 자, 현금 계정 차변에다가 1월 31일 이자 수익 얼마죠? 5만 원. 네, 이렇게 기입해요. 그리고 이자 수익 계정을 찾아가요. 대변에다가 1월 31일
현금 5만 원이라고 기록하는. 현금 5만 원이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거 전개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월 31일 같고요. 자, 현금 계정입니다. 현금 계정 차변에 1월 31일 수수료 수익 8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여기다가 1월 31일 수수료 수익 8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인 수수료 수익 계정을 또 전개해야죠. 수수료 수익의 대변에다가 1월 31일 현금 8만 원 이렇게 기입합니다. 수수료 수익 여기 있네요. 1월 31일 현금 8만 원. 이렇게 전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연습을 내가 전기를 한 다음에 내가 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어느 계정 하나를 원장을 이게 문제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임의의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월 31일 요 거래. 자, 밑줄 친 1월 31일 거래를 추정하시오.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이거 추정하려면 이걸 분계를 머릿속으로 써봅니다. 현금 차변에 기록했지? 차변에 현금이에요. 5만 원. 그러면 이제 상대 개념 과목이 이자 수익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5만 원인 이 분계를 이렇게 종이에 써놓는다든가 머리로 그려보면 이게 말이 되죠. 자, 현금 자산이 5만 원 들어왔어요. 대변에 수익이 발생했어요. 5만 원. 거래가 수익 발생, 자산 증가, 이 결합이란 말이에요. 거래의 결합 관계를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수익 발생. 여기는 자산 증가. 예. 이렇게 쓸 줄 알면 이 거래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예. 이자 수익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자 수익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분계는 저렇게 되고 그것을 장부에 전기하면 이렇게 전기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내용, 분계, 전기 이것이 쫙 연결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가지를 연습했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연습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반에서 그래요. 선생님 여기 연습 문제 더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좀 주시죠. 네, 제가 더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이 양식을 뭐 하는 게 노트에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써놓고 노트에다 이거 T자 그려가지고 써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과거의 회계 책에는 이런 분계와 전기 연습 문제가 앞부분에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산회계로 바뀌고 그리고 이러면서 이 교재도 많이 이제 바뀌었죠,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 연습은 아직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전산에 있는 총계정 원장을 보고 그걸 해독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거래가 이렇게 기입된 건지. 그래서 꼭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제 이론 시험을 대비할 때도 지금 연습한 이 분계 전기, 분계한 것을 이 전기한 이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3단계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고 그 거래를 분계하고 그것을 전기하는 것까지 공부했는데요. 이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회계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말까지 기중에 출근하면
회계 담당자가 하는 일은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를 찾아가지고 분계하고 전기하고, 회계상 거래 찾아서 분계하고 전기하고. 그런데 지금 전산회계에서는 이게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우리가 수동으로 해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이걸 계속 하다가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결산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12월 31일까지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1월 달에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결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산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산이란 무엇인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결산의 의의를 한번 읽어보면요.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는 행위를 기중에 반복하는데 보고기간 말에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재무상태로 보고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경영성과를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산, 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보고서에다가 표시하는 것이고 수익과 비용을 통한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보고서에다가 표시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결산의 절차라는 것은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먼저 결산 전에 수정전 시산표, 자, 시산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수정전이라는 건 뭐냐면 아직은 결산 정리를 하지 않았다. 수정하기 전에 시산표가 맞았나 보는 거예요. 자, 이 시산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장을 우리가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 원장.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도 시산표도 오늘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이 원장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옮겨서 모아놓은 게 이 시산표예요. 원장을 여기 계정 과목을 쭉 나열해가지고 차변합계, 대변합계, 차변합계, 대변합계 다 기록할 겁니다. 그게 시산표입니다. 합계를 기록한 것은 합계시산표요. 잔액만 기록한 것은 잔액시산표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합계와 잔액을 다 기록한 것은 합계 잔액시산표라고 하죠. 어쨌든 시산표입니다. 이게 시산표의 종류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합계잔액시산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실습지에 있는 그거를 만들어 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데 기중 분계와 전기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가 수정전 시산표예요. 정확히 분계가 됐다면 그 아까 원장을 전부 모아놓으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모아보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되었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할 것이다. 그걸 한번 검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시산표의 종류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라는 게 있어요. 시산표 등식이라고 하는 게 아이캔에 있는데 시산표 등식을 보면은 이 두 개가 차변,
요 세 개가 대변입니다. 차변은 두 개고 대변이 세 개인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그러니까 날짜로는 어제인데, 차변 요소, 대변 요소, 그 거래의 8요소를 정리할 때요, 차변 요소가 자산과 비용이었어요. 대변 요소가 부채, 자본, 수익이었습니다. 그거 그대로예요. 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산은 기말자산, 부채도 기말부채인데 자본만 기초자본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총비용, 총수익. 자, 기말이라는 것은 12월 31일 현재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시산표에 나타나는 게 자산, 부채는 기말 기준, 수익과 비용은 1년치, 총비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자본은 왜 기초라고 하느냐?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산표에, 이 시산표는 지금 수정전 시산표란 말이에요. 아직 결산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결산이 안 끝나면은요, 이익 계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 발생한 것을 자본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때 자본이 기말 자본이에요. 기말 자본.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계속 발생을 시키면 이만큼 또 이만큼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자꾸 이익이 발생한 것만큼 비례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익이 얼마인지 산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본은 아직은 작년 말 상태예요. 전기 말 상태이기 때문에 요 수정전 시산표의 자본은 전기말 자본,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자본인 것입니다.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 등식에서 차변요소, 자산과 비용, 대변요소, 부채자본, 수익은 언제나 동일하다. 등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시산표라는 것은 1년치를 작성한다는 의미고요. 하루치를 작성하면 일개표고요. 월 단위로 작성하면 월개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일개표, 월개표도 우리가 조회해 볼 겁니다. 이번에 작성은 시산표만 해볼 거예요. 시산표는 회계연도 말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마다 작성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매일 작성하는 것은 일개표라고 보시면 되고, 월 단위로 작성하면 월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이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수정전 시산표 만든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기말 결산사항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요 두 줄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아주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실습, 이것이 필요해요. 기말 결산사항에 대한 수정 분계. 근데 우리가 지금 회계의 개념과 기초를 공부하는 단계에서 기말 결산사항 수정 분계를 이 앞부분부터 하면은요, 회계 공부를 다 포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내가 왜 시작했나 하고. 그래서 이 앞에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때는 그냥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런 것이다. 앞으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 자, 기말 결산사항 수정 분계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줘야 될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현재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언제는 우리가 현재액으로 안 구했나? 물론 현재액으로 다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기말에 평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 중에 만약에 해외에다가 판매한 자산이 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해외에다가. 자, 10월 달에 상품을 100달러치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1일 날 미국 뉴욕 상사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결산 때 12월 31일 맞이해가지고 환율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환율은 1,300원이야. 1달러당.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을 아직도 10만 원으로 기록하면 안 되죠. 지금 환율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달러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부는 원화로 표시하거든요. 한국의 회계니까. 그러면 100달러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100달러 곱하기 1,300원 해가지고 13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돼. 자, 10월 1일 날 외상 매출했을 때 외상 매출금 자산은 10만 원이었는데 결산 때는 13만 원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다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이 달라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재고자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라는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자산을 처음에 기록했을 때 그 가격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결산 때는 현재 시점, 여기 보니 현재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현재액으로 충실하게 표현을 해줘야죠. 만약에 유가증권 투자를 한 회사가 있다면은 여러분 유가증권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10월경에 산 주식 가격이 결산일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주식 가격이라는 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변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한 그 주식들, 그것도 기말 시점에 결산 시점에 현재액으로 다 고쳐줘야 됩니다.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분계가 필요하죠. 분계. 그것이 수정분계예요. 지금 자산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자산만이 아니라 부채, 부채, 뭐 자본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게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뒤편에서 이 수정분계 연습을 좀 할 거예요. 분계가 좀 어렵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결산 수정분계라는 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근데 오늘은 수정할 것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산표가 수정 전 시산표하고 수정 후 시산표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수정분계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정 여기 시산표 만드는 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산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계정 원장을 전부 모아놓으면 그게 시산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여기 현금,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요 순서대로 요 가운데에다가 계정 과목을 쭉 한번 나열을 입력을 먼저 하시죠. 기록을 한번 해볼까요? 현금, 그 밑에는 보통예금,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단기대여금 순서대로,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자본금 이렇게 되네요. 단기차입금 밑에 자본금,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이렇게 되네요.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급여까지. 자, 그러면 왜 이것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건 왜 쓰지 않느냐? 이거는 수정전 시산표에서는 이러한 계정이 필요치 않아요. 수정전 시산표에서는 이것은 이제 장부를 마감할 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직 장부 마감 시기가 아니에요. 일단 제대로 전기가 되었나 확인해 보는 거니까 요거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한 것은 여기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까지만 총계정 원장에 아니죠. 합계잔액 시산표에 일단 계정 과목만 나열을 했습니다. 옮겨 적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을 어떻게 여기다 뭐 옮겨 적냐면 차변 합계, 대변 합계를 먼저 적어요. 현금에 가가지고. 자, 현금에 가니까 차변을 데이터가 3개 있네요.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113만 원. 차변 합계 1,130,000 이렇게 기록하시고 대변도 합계를 기획합니다. 현금의 대변 합계는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50만 원. 계산이 간단하죠? 500,000. 자, 이렇게 하고요. 잔액 시산표니까 잔액도 같이 써보겠습니다. 잔액은 만원 쪽에 잔액을 기록합니다. 시산표에서 잔액은 이 많은 쪽에다가 잔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가 많냐 이거예요. 대변보다 얼마가 많냐. 그러면 63만 원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6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현금이라는 자산 개념 과목이 증가한 것은 110만 원이고 감소한 것이 5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113만 원. 그러니까 113만 원이 증가했고 50만 원이 감소했으면 현금 남은 돈은 63만 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증가한 쪽에 잔액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한 쪽, 많은 쪽에 잔액을 기록합니다. 자, 보통 예금도 그런 원리로 하면 돼요. 차변 합계 70, 대변 합계 3만 원. 그럼 여기다가 700,000, 대변은 30,000. 잔액은 많은 쪽에. 그러면 차변에 670인가요? 670,000 이렇게 기입하시고 단기 대여금도 같은 원리로 자, 단기 대여금 차변 합계 50만 원, 대변은 제로. 그러면 단기 대여금 차변 합계 500,000, 대변은 0. 그러면 차변에 잔액이 오겠죠. 500,00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으로 가보면 차변은 제로, 대변이 70만 원.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차변에다 0, 대변에다가 70만 원. 700,000. 많은 쪽에 잔액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70만 원. 700,000. 잔액도 같이 작성. 또 자본금을 가보면은 자본금이 차변은 제로, 대변이 100만 원. 그러면 여기 차변에다가 0, 대변에다가 100만 원. 1,000,000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을 보면은요. 이자 수익이 차변은 제로, 대변은 5만 원. 그러면 잔액 써야죠. 자본금의 잔액은 여기가 100만 원입니다. 대변이 많은 쪽에 잔액을 기록합니다. 이자 수익 차변에 제로, 대변에 5만 원. 그러면 잔액은 대변에 5만 원이 되죠. 많은 쪽.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차변 제로, 대변 8만 원. 수수료 수익 차변 제로, 대변 8만 원을 작성해 주면 되고 잔액은 대변에 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는 차변에 3만 원, 대변에 제로. 그래서 여기다가 차변에 3만 원, 대변에 제로. 자, 합계잔액 시산표가 이런 원리로 원장을 갖다 옮겨 놓은 거고요. 이제 밑에 이 합계를 기록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은 서로 일치하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서로 일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계와 전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그래서 한번 계산기를 가지고 왼쪽 부의 합계를 전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보면은 차변의 잔액이 630000 더하기 670000 더하기 500000 네, 180만 원이네요. 급여 3만 원 안 적었군요. 예, 이거 적어야 됩니다. 네. 네, 3만 원. 그래서 3만 원을 더해서 183만 원이 되네요. 차변의 잔액이 1,830,000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차변의 합계도 계산기로 더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합계는 1130000 더하기 70000 더하기 500 더하기 30000 네, 2,360,000이네요. 2,360,000. 자, 이제 대변의 합계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잡고 500, 50만 원 더하기 3000 더하기 700 더하기 1000 더하기 50 더하기 80 2,360,000. 예, 딱 맞았어요. 2,360,000. 대변의 잔액을 계산기로 두들겨 보겠습니다. 700,000 더하기 100,000 더하기 50,000 더하기 80,000. 뭐 잘못 눌렀나 봐요. 예. 암산으로 해도 되겠네. 170에 네, 183만 원 그냥 나오네요. 암산으로. 네. 1,830,000. 네. 우리가 정확하게 전기가 잘 됐구나. 네. 잔액은 잔액끼리, 합계는 합계끼리 딱 일치해야 대차 평균의 원리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실망스럽겠지만 그러면 이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이 시산표에서 말이죠. 이게 딱 맞으면 정말 안심할 수 있겠느냐? 예. 아쉽게도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시산표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고 할까요? 네. 뭐 이걸 알면 또 너무 좀 실망해요. 아유, 이거 차변 대변 딱 맞는데 이거 완벽한 거 아닌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산표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변과 대변 모두 전기를 누락한 경우, 예, 거래 하나를 그냥 차변 대변을 통째로 빼먹었어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똑같이 빠졌기 때문에 시산표상으로는 네, 합계도 맞고 잔액도 서로 차대변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통째로 빼먹은 것은 발견을 못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발견 못하겠죠. 같은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한 경우도 발견 못합니다. 똑같은 거래를 두 번 기입을 했어요. 차변에도 똑같이 대변에도 똑같이. 그러면 차변과 대변을 똑같이 기입했기 때문에 시산표상으로 딱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를 기입했을 때 우리가 시산표가 차변 대변의 합계와 잔액의 합계가 일치한다 해서 이것은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차변 대변 모두를 그러니까 거래 한 건을 통째로 누락했다든가 반대로 이중으로 기록한 것은 발견할 수 없다. 시산표 가지고는 발견할 수 없다. 결국에 빼먹지 말고 꼼꼼하고 차분하게 잘 전표를 입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시산표 등식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시산표 등식에서 기말 자산, 차변 요소가, 자, 이제 자산이 여기 현금부터 단기 대여금까지가 자산이네요. 여기 지금 기말 현재예요. 그래서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지금 우리가 분개했던 내용 중에서 비용은 딱 하나 나왔었어요. 급여. 그래서 1년간 급여가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요 차변 요소가 이게 지금 기말 자산이고 여기가 총 비용인 거예요. 총 비용. 그것이 지금 183만 원입니다. 이거는 일단 이제 대변 요소를 보게 되면은 기말 부채, 이 기말 부채가 이게 단기 차입금, 요 8만 원, 요거요, 아니 70만 원, 요거 기말 부채. 그 다음에 이 자본금은 기초 자본금. 요거 1월 1일 날 요 10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 요게 기초 자본금. 그 다음에 총수익이다 그랬죠.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이 이게 총수익입니다. 이 세 개를 더하기 한 거. 이 세 개를 더하기 한 것이 대변이에요. 이 183만 원 동일하죠. 그래서 시산표 등식 어렵지 않습니다. 기말 자산과 총 비용을 더한 것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여기 기초라는 것만 요것만 좀 잘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총 수익이다. 세 개를 더한 것이다. 시산표 등식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게 증명이 되죠. 그러면 이 자본금이 언제 기말 자본금이 나오느냐? 이제 장부 마감이 되어야 돼요. 장부 마감할 때 이 원장이 쓰이거든요. 이 원장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장부 마감을 통해서 기말 자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요 실습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실습을 한 거냐면은 수정후 시산표까지 만든 걸로 봐야 돼요. 여기 수정분계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수정전 시산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장부 마감. 여기서부터 실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